우리 선생님 어딨지? 학창 시절 성적이 우수하셨던. 갑자기 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뛰어요. 그때 뛰어야 돼. 그때 뛰어야 돼. 한 번도 못 보긴 했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거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 문제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진짜. 없지. 저거 오류지. 그건 외과 의사들만 하는 거고요. 매덕 다 억 단위로 막 배상을 하게 대부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의료사고 나오면 매덕이 배상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자, 오늘은 중증외상센터 5편, 6편에 대해서 또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일반적으로 다 있는 코드들은 아니에요. 병원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원내 방송하는 체계가 병원마다 달라요. 저거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코드 부른 줄 알고 다 뛰어갈 것 같은데 그냥. 코드 블루는 너무 유명해서 이제 환자 보호자들도 다 아니까 자기들만의 무슨 뭐 또 있는 그런 병원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전화 왔나? 코드블루. 코드 블루는 정말 많죠. 저도 항상 또 코드블루 뭐 어디로 오세요? 의사 선생님 뭐 어디로 오세요? 어디서 한 명씩은 나오죠. 강제실 자고 있어도 코드블루 하루에도 몇 어디구나. 번씩 외래나 수술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드블루 정형외과 육병동 정형외과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뛰어요. 그때 뛰어야 돼. 그때 뛰어야 돼. 코드 블랙도 좀 뛸만 하긴 할 것 같아. 그러게 이거는 뛸만 하겠네. 아까 또 뛰네 생각했는데 뛸만 할 것 같아. 코드 부른 줄 알고 뛰는 거 아니야? 뭔지 몰라가지고 블랙? 이러면서 구독. 여기서 얘가 환자 분류를 하잖아 저렇게. 대량재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분류를 해야 돼. 왜냐면 가망이 없는 환자를 저렇게 계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렇게 계속 CPR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를 살리거나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급하게 빨리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사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망 환자는 사실 안타깝지만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사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딱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골든타임이 걸린 사람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병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걸 분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군대에서 하잖아. 군의관들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전쟁이 나면은 누구를 빨리 살려야 되느냐. 그걸 이제 군의관이 빨리 이렇게 판단을 해서 꼬리표랑 색깔로 된 걸 도와줘가지고 누구를 빨리 살려야 되고 누가 응급한 환자고 누구는 경증이라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거를 빨리 분류해줘야 그래야지 이게 프로세스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야 살릴 사람은 살리고. 야 박경, 짜증나지도 않냐? 말 그대로 응급이니까 갑자기 쳐넣을 수밖에요. 뭐 임마? 법적으로 응급수술 대비해서 마취과 인원은 어느 정도 대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면 그게 잘못된 거겠죠. 마취과에서 이런 사람이 사실 별로 없긴 할 것 같은데 이걸로 들어온 거를 뭐 응급이니까 왔겠죠 이러면서. 한 번도 못 보긴 했어. 마취과가 아니니까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좋아요. 마취과 왜 안 와? 마취는 폭포로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마취과가 이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 없지. 저거 오류지. 폭포 들어가세요. 수술방 밖에서 이제 손을 씻고 외과 의사가 이러고 들어오는 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손을 아래로 하면은 이쪽에 덜 닦인 더러운 부위에서 깨끗해야 되는 손끝으로 이제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마취과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어요. 환자 머리 쪽으로. 마취과는 그럼 어떻게 들어오나요? 마취과는 그냥 들어오죠. 마취과는 그냥 그렇게 모르겠어요. 손을 씻거나 이렇게 손을 들는 일은 약간 뭔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건 외과 의사들만 하는 거고요. 가서 봐. 나 뭐부터 해야 돼? 내가 지금 출혈 부위를 검지, 중지 그리고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막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 손 씻고 올 때까지만 버텨요. 알았어. 최대한 3번. 3번. 알았어. 3번. 빨리. 항문외과 교수님을 너무 바보로 만들어놨긴 했어. 재밌긴 한데. 우리 정형외과 교수님 나오셨는데? 한국대 백강혁 교수의 판단으로 긴급 우리 이송된 선생님 환자인데요. 어딨지? 학창 시절 성적이 우수하셨던. 정강이 오픈 프랙처. 정강 오픈팩스 수술 시작하신 거. 정형외과 선생님 한 분만 계시나 다더 분야시겠지? 인성이 제일 좋아서. 인상이 제일 좋은 게 왜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런 응급 수술은 주니어 선생님 약간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요. 훌륭하신 분이네. 근데 이렇게 약간 눈썹도 길고 이런 분이 이제 오셨다는 거는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화도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훌륭하신 분이네. 알림 설정? 시작시작. 아니 오른쪽다리 문제 없고 출혈도 진작 잡았는데 뭐가 문제야? 대답 다시 해주세요. 이거 오픈 프랙처라 아무나 수술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아, 이 친구 이거.
정형외과 교수님을 놔두고 말이야. 어디 자기가 골절 수술을 한다면 하나만. 처음 보면서도 약간 야 이건 좀 너무한다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정강이가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나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바이탈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엠볼리즘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모르는 정형외과 의사 있을까? 큰 뼈의 골절에서는 지방색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정형외과 보드를 딴 전문이면은 모를 수는 없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연배 높으신 교수님들은 진짜 까먹었을 수도 있어. 제가 보니까 이 드라마에 의학 감수에 정형외과 의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하러 해 의학 공수를. 바보 만들면 되는데 뭐. 맞네. 구독. 있으면 외상외과 수관 사업을 이뤄보자. 우리 병원 외상센터가 부족한 예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더욱 잘 돌아갈 수 있게 인력 충원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원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진짜 대단한 게 중증외상이 이런 지원이 없어서 저렇게 힘든 걸 얘가 언론에 알려서 대중들에게 관심을 만들어서 중증외상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얘가. 근데 그게 실제 지금 약간 이 드라마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생길랑 말랑 하는 그런 관심이 조금 생겼는데 물론 이제 금방 사그라들 확률이 좀 매우 높지. 그럴 때 잠깐 우리가 막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약간 있었다가 그런 내용들의 얘기가 잠잠해지면 또 그런 것도 쏙 들어가죠. 절대 지원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쪽 좀 지원해줘라 왜 그게 안 되냐 이렇게 관심이 커지면 지원도 늘고 그런 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잠깐이고 금방 또 사그라들더라고요. 지금 드라마 때문에 잠깐 올라오는 것 같긴 하던데. 원작자 이낙준 선생이 왜 저렇게 백강혁을 초인으로 설정을 했냐라는 질문에 이런 초인이라야 우리나라의 외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초인을 등장시켰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그 오종건 교수님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 힘든 건 상관이 없다. 우리가 힘든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라. 대신 이제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지. 우리 힘든 거, 어이구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해. 그건 우리 문제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진짜. 와 힘들겠다. 뭐 이걸로 끝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되게 만들어줘야지. 좋아요. 달리는 차 안에서 기관절개 심지어 머리에 구멍을 2개나 뚫었단 말이야. 그 환자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다고.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수술을 했다. 이제 또 강력 이제 교수님 고소 책임을 고발을 금지하는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하겠냐고 이거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환자가 안 좋아지면은 나는 이제 그 문책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죽을 환자를 그래도 목숨은 붙여놨는데 저기서 저거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형사고발을 하면은 거기다가 막 입건을 시켜가지고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하니 어쩌네. 그거를 이제 하면 결국은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게 매덕 다 억 단위로 막 배상을 하게 대부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의료사가 나오면 몇 억이 배상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거의 홍보같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과실이 없지만 매덕 배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그런 적이 있었고 병원에서 그냥 환자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별 환자도 아니고 수술한 환자도 아닌데 바이탈 사인을 보통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몇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뭐 8시간이나 6시간마다 되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신 상태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입원한 당일에 안타까운 상황이지. 누구나 죽으면 안타까우니까. 근데 병원에 왔는데 하필이면 심정지가 측정한 사이에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과실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고 근데 병원이 배상 책임이 있어. 고의적인 배상 책임 있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학습이 되는 병원에 거예요. 물리치료하러 오신 분이 물리치료.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판단해주는 쪽에서 잘 판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말인 거죠. 알림 설정. 6편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7, 8편에 대해서 리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